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코텀즈 2010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는 인코텀스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인코텀스 2010 같은 경우는 국제상업회의소라고 해서 ICC라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만든 국제규칙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으로 가격 조건, 운송수단을 결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운송수단으로는 크게 모든 운송과 해상운송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송수단이라는 건 어떤 게 있죠? 배, 선박 있죠? 비행기, 항공, 기차, 철도 있죠? 트럭, 자동차가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든 운송수단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중에 선박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선박으로 운송수단을 사용할 때는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제 선박이나 항공 등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하거나 철도 또는 선박만 이용을 하더라도 이 모든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운송수단은 8가지. 그 다음 해상 운송수단은 3가지. 총 11가지의 운송수단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대로는 E에서 F, C, D 그룹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씩 다시 깊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공부를 하면 쉬워요. 먼저 첫 번째 E그룹, 두 번째 F그룹, 세 번째 C그룹, 네 번째 D그룹. 이렇게 그룹별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EXW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제 조건을 할게요.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김치를 수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여주에 있고요. 여주에서 인천항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수입상이 살고 있는 도시인 캘리포니아까지 운송을 해주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EXW 조건 같은 경우는 공장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주에 이렇게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김치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생산한 공장에서 이제 해야 하는 일은 이게 뭐게요? 공장 창고 문 연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은 창고 문을 열어두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미국의 수입상이 직접 여주까지 와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해줘야 하는 일이 딱히 없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해주는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EXW 같은 경우는 인코텀스 가격 조건 중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이에요. 근데 EXW 같은 경우는 이제 통관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통관이라는 거는 이제 관세를 내고 수출 수입한 거를 허가를 받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통관은 수출 통관이랑 수입 통관이 있어요. 근데 이 EXW 같은 경우는 수출 통관을 수입상이 직접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직접 통관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국제 거래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국내 거래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출 통관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F그룹부터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F그룹 볼게요. 먼저 FCA 같은 경우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EXW는 여주에서
여주에 있는 공장에서 인도가 끝났다면 FCA는 여주에서 인천까지 가는 운임이 포함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EXW 같은 경우는 수출 통관을 녹아했었죠? 네. EXW는 수입산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국내 거래에서만 주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FCA 같은 경우는 수출 통관을 수출상이 해야 돼요. 어때요? 수출상이 해야 되는 의무가 두 가지 들었죠. 여주에서 인천까지의 운임과 수출 통관의 업무가 더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판매되는 김치의 가격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FAS랑 FOB를 비교를 해볼게요. FCA는 모든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FAS랑 FOB는 해상 운송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선박이 있는 인천 항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FAS랑 FOB의 차이를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배예요, 배. 배를 하늘에서 바라본 장면이에요. 그래서 배의 윗부분을 보면은 여기 테두리 부분이 있죠. 여기 테두리 부분을 선측이라고 해요. 선측. 그리고 여기 넓은 부분 있죠. 이 넓은 부분을 본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FAS는 선측까지 물건을 옮겨주는 거고요. FOB 같은 경우는 본선까지 물건을 옮겨주는 거예요. 선측 같은 경우는 근데 테두리다 보니까 어때요? 상품을 실다가 떨어뜨릴 위험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FAS보다는 FOB 방식이 훨씬 더 면적이 넓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FOB 조건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FCA, FAS, FOB 전부 다 여주에서 인천까지 물건을 옮겨줘야 되고요. 여주에서 인천까지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출상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C그룹 한번 볼게요. 자, C그룹 같은 경우는 CPT, CIP, CFR, CIF 총 4가지의 운송 방식이 있어요. 자, 먼저 CPT 같은 경우는 자, 여주에서 인천까지 가는 게 F그룹이었다면 C그룹 같은 경우는 여주에서 인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임을 부담을 해야 돼요. 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택배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주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택배비를 수출상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위험에 대해서는 인천까지만 위험 부담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 같은 경우는 E그룹이나 F, D그룹과 달리 비용 부담 분기점과 위험 부담 분기점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택배비는 샌프란시스코까지 비용 부담을 했어요. 근데 위험 부담은 인천까지밖에 부담을 안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택배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수출상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수출상의 위험 부담이 어때요? 끝났죠? 그래서 여기 끝난 시점부터
이곳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수출상의 책임이 아니라 수입상이 위험 부담을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입상의 위험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하게 보험을 가입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CIP의 I, CIF의 I. 이거는 인슈런스, 보험의 약자인데요. I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 그룹에 추가적으로 지금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을 수출상이 가입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CIP랑 CIF 같은 경우는 보험을 수출상이 부담을 해줌으로써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수입상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D그룹을 볼게요. D그룹, 먼저 DAT. D그룹은 다행히 전부 다 모든 운송이에요. DAT 같은 경우는 여주에서 인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임과 비용 부담, 위험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C그룹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수입상의 책임이었죠. 근데 D그룹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수출상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에요. 훨씬 더 수출상의 책임과 의무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D그룹으로 갈수록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DAT는 뒤에 T가 터미널의 T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만약에 배를 탔다. 그럼 샌프란시스코 항까지 가겠죠. 이 항구까지 가는 비용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다음 DAP 같은 경우는 P, 이거는 플레이스, 장소의 P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더 가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인 수입상의 도시까지 배송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DAT는 샌프란시스코, DAP는 캘리포니아, 조금 더 운송을 하는 거리가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DP. DDP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의 차이가 있어요. DDP 같은 경우는 수입 관세를 즉 수입 통관을 전부 다 수입상이 했었거든요. 근데 DDP만 수입 통관을 누가 해야 될까? 그쵸. 수출상이 해줘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전에는 전부 다 ESW부터 DAP까지 여기까지는 수입 통관을 수입상이 했다면 DDP만 수입 통관을 수출상이 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ESW는 여주, 수출상이 있는 공장, 여주까지만 운송을 해주는, 운송도 사실 없어요. 그냥 공장 창고 문만 열어주면 되죠. 이게 바로 EXW였어요. 그 다음 여주에서 인천까지 운임을 해주는 게 F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에 있는 공항 갈까요? 인천 공항까지 갖다 주면은 FCA. 그 다음 인천 항구까지 가져다 주면은 FAS, FOB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FAS는 선측까지 가져다 주는 거고요. FOB는 본선까지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 C그룹 볼게요. C는 여주에서 인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용 부담을 해요. 택배비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만 C는 예외적으로 위험 부담이 다르다고 했죠. 인천까지만 위험 부담을 하는 게 C그룹이었어요. 이게 바로 CPT. CPT는 아무 운송수단이나 그다음 선박만 이용할 때는 CFR 조건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비용과 위험이 다르다 보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수출상한테 보험을 가입시키도록 의무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보험은 인슈런스 I가 추가된다 했었죠? 알파벳 I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CIP는 복합운송. 그 다음 선박을 이용할 때는 CIF 방식으로 이 가격 조건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DAT D그룹 해볼게요. DAT는 여주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임과 비용 부담, 위험이 추가됐죠. 실제로는 C에서 DAT로 추가된 게 위험이 추가된 거예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운임이 추가되었죠. 여기가. 그 다음 DAT는 터미널까지였다면 P는 플레이스, 원하는 장소까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상의 지역이 캘리포니아야. 그러면 캘리포니아까지 갖다 주세요 하면은 DAP가 되겠죠. 샌프란시스코는 DAT. 그 다음 여주, 인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까지 가면은 DAP. 라스트 DDP 같은 경우는 DAP까지는 수입 통관을 누가 해야 된다? 수입상인 영어로 바이어죠. 바이어가 해야 된다. 그러나 DDP는 수입 통관을 누가 해야 된다? 셀러가 해야 된다. 수출상이. 이게 바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AP처럼 캘리포니아에 갖다 주고 수입 통관까지도 셀러가 해야 된다. 그럼 어때요? 해야 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그럼 가격이 가장 그렇죠. 비싸다는 거예요. ESW에서 DDP로 갈수록 가격이 점점점 더 비싸진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통관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통관이라는 거는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번호로 매겨서 표현할게요. 1번을 수출 통관, 2번을 수입 통관이라고 할게요. EXW 볼게요. 수출 통관 누가 하죠? 누가 해요? 그쵸. 수입상인 바이어가 해야 된다. 수입 통관 누가 해? 수입 통관 역시 바이어, 수입상이 해야 된다. 다음 F그룹은 수출 통관 누가 해요? 셀러가 한다. 수입 통관 누가 해요? 바이어가 한다. 그 다음 C그룹 수출 통관 누가 해요? 수출상이 한다. 그 다음 수입 통관 누가 해요? 바이어가 한다. 그 다음 D그룹은 DAT랑 DAP까지는 위에랑 똑같아요. 근데 DDP만 다르다 했죠. 수출 통관 누가 해요? 셀러. 그 다음 수입 통관 누가 해요? 그렇죠. 셀러. 수출상이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룹을 이거 ESW 이런 거 영어 알파벳 공부하다 보면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모든 운송인지 해상 운송인지를 꼭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기말고사 때 링크텀즈 문제 많이 낼 거니까 제대로 꼭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녕. 얼굴 보고 다시 만나요.